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트래블러스 맵이 함께합니다. 세계 곳곳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담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 공정여행사 트래블러스 맵. 검색창에 트래블러스 맵.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DJ 디스크 자키. 우리나라의 디스크 자키들은 물론 1950년대, 60년대도 있었습니다만 FM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그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시내 중심가의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틀어주던 분들이 방송국으로 진출하게 되죠. 예, 그 1세대들이 바로 이종환 선생, 최동욱 선생, 뭐 이런 분들이겠습니다. 특히 최동욱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스크 자키라고 하죠.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입사를 했습니다. 네, 프로듀서로 입사를 하셨는데 아나운서가 그 CBS였거든요. CBS인데 아나운서가 음악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영어 발음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갖고 부장님 정도한테 갔겠죠. 아니면 뭐 편성 국장님한테 갔겠죠.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그럼 네가 해. 그래서 3시의 다이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3시부터 20분인가 처음에는 30분인가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그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해박한 프로듀서가 직접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생생한 톤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톤 말고 말입니다. 아나운서 톤 말고 이야기하는 톤으로 조단조단 얘기를 하면서 최신 음악들을 틀어주니까 사람들은 정말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죠. 그 음악들은 당연 지금처럼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판으로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송기, 공군 수송기를 통해서 유입되는 LP라던가 또는 릴 테이프, 옛날에 그 크게 돌던 거 있었잖아요. 손바닥보다 큰 거. 그런 거를 녹음을 하는 거예요. LP를 녹음하는 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LP를 직접 입수하거나 직접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좋고 빽 있는 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릴 테이프 플레이어로 녹음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틀어주는 겁니다. DJ와 경쟁 상대에 있었던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8군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녹음을 해서 아니면 LP를 반복해서 들어서 각 파트별로 따른 거예요.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까지 콩나물 그려가면서, 그래서 밤새도록 그걸 체보해서 연습해서 누구보다 먼저 능숙하게 연주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밴드의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메이저리그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시 미8군 소속의 그런 그 한국 연예인들은 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본국에서 온 음악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오디션을 봐갖고 등급을 정한다고 하죠. 물론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1960년대까지 70년대 초반까지의 대한민국의 연예인들은 국내 무대보다 바로 그런 미8군 무대를 통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미국 음악을 해야죠. 미국 음악을. 장교들을 위해서는 스탠다드 팝이나 재즈 이런 거를, 흑인 병사들을 위해서는, 사병이나 흑인들을 위해서는 블루스, 락앤롤 이런 걸 연주했다고 하죠. 물론 인종차별을 군대 내에서 정식으로 없앴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백인들 비율이 장교들 사이에서 높았으니까요. 장교 클럽과 그리고 사병 클럽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클럽이라는 것은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교들이 모여서 노는 술집과 그렇지 않은 술집. 영내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운영했었고, 거기서 연주를 합니다. 또는 바깥에, 소위 말하는 기지촌에서 그렇게 연주를 하기도 하지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동네 새로운 아이들 뜻을 갖고 있는 뉴 키즈 온 더 블락의 음악을 듣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네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신청곡 올려주시고, 원래는 생각하고 있었던 오프닝 곡이 있었습니다만 부랴부랴 까막 누님께서 신청해 주셨길래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3시부터 배우 권혜요 씨 모십니다. 배우로서의 인생, 또 사회 참여하면서의 애환 같은 거, 특히 조선학교 일본 내에 있는 조선학교를 돕는 모임인 몽당연필의 대표로서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피해갈 수 없죠. 이 스튜디오는 항상 제가 갖다 놓은 기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권혜요 씨 노래도 시켜야지. 제가 일본 무대에서 노래 데뷔시킨 사람입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발해를 꿈꾸며를 신청해 주셨는데 참 오랜만에 듣겠네요. 서태지와 아이들. 야, 참 추억 속의 이름입니다. 추억 속의 노래입니다. 그죠? 발해를 꿈꾸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전에 나왔던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들은 뭐라 그러나 현지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Three Times Love 이런 노래도 그렇고요.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새로 왔었고요. 당시 무슨 신인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심사위원들이 혹평을 했죠. 특히 이백천 씨, 통기타 군단의 아버지라고 했었던 담임 선생님이라고 통기타 군단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백천 씨는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좀 더 배우고 오라고. 그러나 그것은 시대를 잘못 읽었던 것이죠. 같이 소장평론가 강헌 씨 같은 경우는 서태지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매우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대를 이끌어 갔었죠. 단순한 아이돌 밴드가 아니라 그때는 아이돌 밴드라는 개념도 없었지만요.
직접 안무는 이준호 씨가 주로 이렇게 담당했겠지만, 음악을 생산하고 작곡하고 마케팅까지, 그리고 한참 활동하다가 활동을 쉬는 그런 첨단 기법, 그 당시로는. 그리고 활동을 쉴 때 스튜디오에 틀어박혀갖고 새로운 음악을 구성하고, 또 새로운 음악을 들으러 미국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먼저 최신 음악 방향을, 추세를 국내 도입을 해서 거기에 좀처럼 대중가수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메시지송을 담은 거죠.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와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노태우 정권은 그 전에 전두환 정권과는 달리 매우 유화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피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는 크게 문민정부였으니까요. 최초로 군사정부가 아니고 몇십 년 만에 돌아왔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생방송 게시판 가볼게요. 권혜요 씨 오신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DJ보다 초대 손님이 더 유명해갖고. 아이고, 보소 속 진보님 출자금 입금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와 여건이 되면 증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니 로저스의 레이디. 야, 저기 출자금 입금하셨다는데 1차적으로 선곡을 해야 되겠죠. 산골주 아버님 노래마을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듣고 싶으시다고요. 운동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기 하고 계신가 보죠? 장마철이 돌아오면 저는 2004년도에 장마철이 기억납니다. 그때 MP3 들으면서 장마철에 무단히도 뛰어다녔어요. 그때 한참 그 마라톤 붐 일어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만 저도 한강변을 참 달렸었죠. 장마철에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기온보다도 습도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이님 고맙습니다. 블라드님 반갑죠? 서태지. 권혜호님 주연 영화 진짜 사나이 고딩 때를 기억하는데요. 이거 쫄딱 망한 영화죠? 이따 오시면 물어봐야지. 출첵과 동시 퇴장한다고요? 오후에 소방교육이 있다고. 예. 샤인 5094님. 이 방송 처음 들어요. 권혜호님 나오신다니 로또 사야겠네요. 너무 좋아요. 거북이 10시 10분 신청합니다. 고인이 된 터틀맨이 그립네요. 아이고, 터틀맨. 전 딱 한 번 무대에 같이 선 적이 있었습니다. MC 스나이퍼, 글루미 썬데이. 예.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큰애가 여자아이예요. 메일 보냈습니다. 비인님, 예. 제 음반을 신청하고 싶으시다 그래서 메일을 주고받았죠. 네. 알겠습니다. 잘 조치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제 음반을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5집 음반도 작년 가을에 나온 것도 구하기 힘들다고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트위터에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아이고. 저 트위터도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상하게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셔갖고 거의 포화 상태인데,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페이지는 한산합니다. 트위터는 있고요. 기타를 치고 있는 프로필 사진이 있으니까 찾기 쉬우실 거예요. 솔드비터님, 이장님, 바닷가 신씨 출첵해요. 뉴잉 해외님께서 기뻐해 주시고요. 중딩만님, 위너님, 나는 사아빠님, 아리토리님, 찌질찌다님, 치우치아님, 파전과 막걸리가 생각난다고요. 이게 비가 오는 날에는 기름기가 땡긴대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빈대떡 붙이고 이러는 거에 사람들이 끌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음기가 강하니까 양기를 보충하려고 술이 땡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초대님께서 네네네. 그래요. 저 뉴욕에 계신 분이죠? 미국에 계신 분. 예, 로고송 만들어 어저께 방송했잖아요. 네. 즐거우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꼭꼭 가지고 있다가 우리 아들에게 들려줄 거라고요.
아내랑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왜 엄마라고 생각했을까요? 평화초대님. 예, 아버지시군요. 수유리님, 권혜우 씨 나오신다기에. 그렇죠. 수유리에 덕성여대 있고, 그 맞은편에 솔숲이 있는데, 좋습니다, 거기. 그 뒤쪽에 있는 빌라에 살고 계시죠. 공기 좋고요. 예. 권혜우 씨는 가족들과 함께 덕성여대 캠퍼스에서 자주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벚꽃 피는 날, 거기서 놀다가, 교정에 있는 벚꽃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 도봉산의 영봉들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즐거워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미주로님, 찌잘찌다님, 치우치아님, 찌잘찌다는 무슨 뜻일까요? 가만있어 보자. 옆에서 지금 바쁘세요. 지금 문희정 PD님. 서버에 콘솔에 마이크 1, 2, 3, 4, PD 마이크, 전화 1, 2 이런 거 만들어갖고는 붙이는. 사실 우리가 일반 방송국에서 쓰는 콘솔에 비하면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콘솔이 뭐냐고요? 예, 마이크, 음향 이런 거 조절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콘서트장 이런 데 가시면은 레버가 많이 스위치 많이 달려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판때기가 있는데 사실 한 32채널 정도 돼야지 여유있게 쓰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해갖고 마이크를 5개밖에 못 써요. 채널을. 뭔 얘기냐면 밴드가 하나 나왔을 때 기타랑 퍼커션이랑 마이크랑 이렇게 같이 연주해야 되는 밴드가 나올 때는 모자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 동지 여러분을 호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두근두근 오시긴 했나요? 몇 분이세요? 4분. 예. 보수 속 진보님. 야, 이거 참. 예, 보수 속 진보. 힘들죠. 진보 속 보수보다는 보수 속 진보가 더 힘듭니다. 예, 송정리에 사시는군요. 그리고 경북 성주에 이분은 닉네임과 이름이 똑같아요. 이성영님. 야, 경북 성주군. 참외가 유명하죠? 그죠? 경북 성주. 저는 경북 영양 출신입니다. 제가 태어난 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양이라고 하죠. 영양은 저희 아버지 본적이고요.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제 때마다 내려가죠. 갑니다. 여양. 고추가 유명하고요. 바로 청양고추는 청송과 영양의 앞에 이름을 따갖고 만든 그런 계량종입니다. 청송, 영양, 그리고 봉화는 강원 남도라고 하죠. 경북에서도 매우 오지이기 때문에 영양을 거쳐서 안동까지 흐르는 반변천은 바로 안동의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천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교적인 전통이 살아있는, 가진 것 없어도 사람의 도리, 인의, 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죠. 마포구 합정동, 우리 동네 주민이시네. 중딩만님, 이야, 반갑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토실 엄마님, 화천에는 지금 겨울에는 산천어 축제가 유명하고, 사시사철에는 우리 이외수 선생이 유명하죠. 감성마을에 살고 계시다고 하죠. 네. 춘천에서 젊은 시절을 돈 없이 악으로 보내셨던 깡패들한테 당하지 않게 젓가락으로 수련을 거듭한 결과 젓가락을 던지면 그냥 기둥에 탁 꽂히는 나무 기둥에 이런 신공을 연마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미스 강원 출신과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면서 평생 닦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화 신고 다녔다고. 냄새 덜 나게. 벗으면 다 냄새 나지만 장화 신고 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 어떻게 안 씻느냐 그래서 강권에서 어쩔 수 없이
목욕하고 이발도 했지만 끝내 이빨은 안 닦았다라고 하는 그런 순정의 사나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조합원이 제 시간에도 가입을 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신청곡들 지금 꽤 오셨죠? 솔드피터님께서 현재 애국지사 13,340분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조합원들의 숫자는 거죠. 이 신청곡들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좀 이럴 때는 선착순으로 하는 방법과 제 마음에 드는 걸로 방송 흐름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볼까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알겠습니다. 노래만에 지금 우리가 만나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5.18에 대한 또는 등등 운동권 후일담을 담은 그런 소설이나 영화를 잘 못 봅니다. 화려한 휴가도 그래서 못 봤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 현장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가슴이 너무 아프군요. 그래서 그런 영화나 소설 이런 건 못 보는 편인데 작정을 하고 황석영 선생의 오래된 정원 소설 읽고 영화도 봤습니다. 왜요? 곡을 쓰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든 곡이 바로 지금 함께 나눴던 화려한이래. 네, 오래된 정원입니다. 바로 친일파들 유신,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오공 이런 거에 대한 역사 청산에 대한 그런 얘기죠. 저의 4집 앨범에 수록을 했습니다. 3번 트랙인 3번부터 6번 트랙까지 4곡을 거의 연달아 그러니까 텀 없이 CD로 들으면은 거의 한 곡인 것처럼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건 여기 5번 트랙이었고요. 4번 트랙은 386. 3번 트랙은 그때를 아시나요? 6번 트랙은 강물은 똑바로 가지는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오래된 정원 함께 나눴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4, 5집 모두 구입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집은 어디서 파는 데가 없으니까 구입하기 힘들었겠죠. 이 집은 저한테 있고 1집은 저도 샘플밖에 없어요. 예. 비가 오면 사람의 정서가 가라앉아서 그런가요? 이성적이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변해서 음악도 많이 듣고 싶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딩맘님, 오전엔 조합원 가입 잘 안 됐는데 서버에 문제가 있었나? 사실 지금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잡음들이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쪽 녹음 부스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감청을 당하는 거 아닌가, 도청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리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하겠습니까? 댓글 다는 데서 하겠죠. 네. 다른 분들처럼 손병희님 카페 만들고 싶어. 예, 카페 만드시는 거 자유입니다. 저 카페 없어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홈페이지의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거의 죽었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소화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제 노래 속눈썹도 신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2곡 신청곡이 온 날에는 다른 곡들 신청곡이 밀려있는데 제 곡을 2개나 틀 수는 없죠. 아무리 제가 역차별을 안 한다고 하지만 저도 양심 있는 놈입니다. 뉴잉 해외님, 수박을 4분의 1로 잘라놓은 듯한 제 모습으로 자리한 실리콘밸리의 밤하늘, 북두칠성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훈녀 아줌마, 운동 끝나고 출첵하셨다고요? 호수풍경님 반갑습니다. 쥐들이 무차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쥐약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놈들, 이제 우리가 고양이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서슬퍼런 눈을 가지고 쥐들을 쫄게 합시다.
쥐 잡는 고양이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인과 촌장의 고양이 신청합니다. 이거 참 꿈보다 해몽이 좋군요. 아이고, 고양이란 노래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쥐의 시대는 가긴 했지만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셔갖고 신청한 곡을 놓칠 수는 없겠죠. 케니 로저스, 턱수염이 무척이나 멋졌던 컨트리 가수였죠. 정말 한 여성에 대한 기품 있는 그런 사랑을 노래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레이디 듣습니다. 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친절한 응대는 훌륭하지만 케니 로저스 지금 살아 계시겠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은데 80년대 초에 돌리 파튼 그리고 케니 로저스 이 두 분이 함께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에 나오셔갖고 각각 산타 할아버지와 산타 할머니로 분장을 해서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 갖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케니 로저스 참 영어로 만든 미국인들이 만든 그런 그 당시 노래들 중에 이렇게 기품 있고 우아한 러브송이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생각. 레이프 가렛이라고 하는 당대 아이돌 스타와 동네 겁쟁이 카우드 오브 카운티인가라는 거기에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었던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대단한 공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컨트리 가수였죠. 네, 그런 상당히 미국적인 그런 음악인이었습니다. 보자. 가입하신 분이 또 계시네요. 내가 제일 쩌렁해. 목소리가 크신 분인가 보군요. 수영구 망미일동. 예전에 수영구에 비행장이 있었죠. 수영 비행장. 그건 바로 서울에도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던 시절만큼이나 참 오래된 그런 이야기죠. 수영구. 지금은 그 수영만의 요트장이 있죠. 수영강이라고 해서 수영강을 사이에 두고 그 해운대구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해운대구 반여동에 가면은 예전엔 거기에 육군기술병과가 있었습니다. 육군기술병과 학교가 있었는데 그 다른 데로 옮기고 이른바 해운대 신시가지의 일부로 편입이 되었죠. 저는 1989년에 여름에 2달간 제 청춘을 거기에 묻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았었다 이거죠. 탄약관리병으로요. 주특기 번호 440. 그때 그 여름에 끈적끈적한 그런 공기 아련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 추억이지만 그때는 안 그랬겠죠. 암담했던 군인들은 교육받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하지만 훈련소에서 6주 동안 구르고 금빛 짝대기 하나 딱 달고서 교육을 받고서 편했거든요. 근데 교육 기간 끝나면 이제 자대로 배치되니까 그때 생각하면 좀 암담했었죠. 언제 시간이 갈까. 강북구에 송중동이라고 있나요? 깜장과 복숭아님. 낑깡이요? 낑깡과 복숭아님. 잘 안 보이네. 낑깡과 복숭아님. 강북구 송중동, 최근에 행정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나 보죠? 이제는 예전처럼 처리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공문서나 이런 거. 동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는 한 곳에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안꾸맘님께서는 지금 또 가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보다 몇 분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분께서 지금 가입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0명이 넘으면은 표창을 준다고 하죠. 표창원 교수님께서 국민TV에 출연하셔서 갖고는 일가를 하셨죠. 맞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진보학자들, 지식인들, 오히려 명백한 부정 선거 앞에서도 침묵하고 계시죠. 가만있어 보자. 이런 와중에 음악을 하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엔딩 때까지 이빨로 떼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안 들어오셔도 돼요. 이런 곳인데,
보통은 한 58분부터 3시까지 다른 광고 같은 거 하다가 3시부터 3분간 뉴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 이렇게 뵙는 건데, 저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게스트를 우리 한 명 이름을 또 알고 있죠. 이정열이라고. 예, 권혜원 씨께서 먼저 이렇게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인사는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숨 돌리시고, 네. 그거 아시죠? 근데, 일부에도 잠깐 하신다고 해갖고 출연료가 2배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출연료가 있어요? 있어요! 이런. 출연료 있어요. 깜짝이야. 예,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적다고 하는 표현에 맞습니다만, 날로 먹지는 않습니다. 우린 조합원들이 내신 출자금을 함부로 낭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써야 할 곳에 안 쓰는 그런 옳지 않은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삥을 뜯지는 않겠다는 그런. 아, 그렇군요. 회호 형, 우리 나가야 돼요. 어디 나가요? 지금 뉴스 진행하셔야 되니까.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나가 있죠. 네. 우리 20초 남았어요? 네. 원래 음악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막 떠들다 보니까. 자, 박성재 PD, 아나운서 아닙니다. PD가 진행하는 뉴스를 듣고 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국민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손병희님, 탁피디 여행수다에 나오셔서 하신 쿠바 깔때기 좋던데요. 어제 위키백과에 국민TV를 등록해놨는데 보셨나요? 홍보를 위해 고고싱. 보겠습니다. 저기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망한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걸 꼭 망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아닌가요? 사람들이 널리 알지 못했던 영화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까 그거 하면서 아는 척 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 예. 그랬어요? 예, 오늘 예. 나오신다 그러니까. 38,000명 중에 한 분이시군요. 그 악역으로 하셨다고요, 거기서? 제가요? 네. 아, 악역이 아니고요. 악역은 아니었어요? 네. 주인공이었었죠. 네. 주인공이었어요? 네. 그 악역을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히 악역은 없었는데, 거기, 김학철 씨. 아, 예. 또, 박광정 씨. 아, 그런 분들? 네. 예. 이두일 씨. 아, 예. 이호성 씨. 네. 그 내용이 어떤 영화였죠, 그게? 한 자동차 외판원에 일탈을 그린. 네. 쏘고 달리고 뒤집고 부시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액션 배우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온갖 카체이신과 모든 것을 다 했죠, 몸으로. 진짜, 그러니까
차 몰고 다니는 것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카 예. 추격신도? 예, 그런 것도 다 하고, 예.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그게 벌써 96년도 개봉했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벌써 뭐 17년, 아니, 17년 전이네요. 이게 횟수로 따지면 네네. 18년이고요. 네. 네. 사실 96년도에 우리 영화계에서 좀 특별한 순간이기도 해요. 96년도가요. 왜냐면 한국 영화계가 그 당시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프로그램 이런 거죠, 원래. 예. 예. 안녕하세요. 권혜호입니다. 한국 영화계가 90년대 초반에 동거하면서 과거 영화사 중심에서 갑자기 이제 프로듀서 중심으로 옮겨가는 때입니다. 네, 뭐 신신혜라든지 각종 네. 뭐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군의 이제 프로듀서와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참 96년도가 특별한 해였던 게 우리 한국 영화계에 좀 기억할 만한 영화 몇 편이 동시에 나온 해였습니다. 네. 바로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그리고 박건수 감독의 권혜여 주연의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뭐 학생 부군 신이. 또 임권택 감독. 네, 혹은 또 미지왕. 미지왕. 야, 이것도 미친놈 지가 왕자인지 알고 네. 이런 제목이었었죠. 네. 뭐 진짜 사나이는 뭐 38,000명의 흥행 성적을 거뒀다라는 그렇죠. 그 의미가 당시에 있고. 보통 일본 극 영화가 약 네. 3만 피트 필름 3만 피트면 극 영화 한 편을 찍었습니다. 예. 차고 넘쳤죠. 필름이 네, 예. 3만 피트. 네. 18만 피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촬영 일수 98회. 영화사 하나를 넘어뜨렸죠. 그렇군요. 네. 아픈 얘기를 누가 꺼내신 거죠? 근데 저기 아까 권혜원 씨를 환영한다 그러면서 네, 반갑습니다. 올린 글 중에 네. 라디오로 뵙는 건 처음이에요. 우왕우왕 귤만두님 목소리 너무 부드러우세요. 빵에 발라 먹고 싶은 목소리. 느끼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너무 과음을 했더니만 목이 잠겼나 봐요. 아. 어제 영화를 이제 시사회를 하고 네. 지난 가을에 찍었고 이제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더 웹툰 예고 살인이라고 하는 예. 영화에 출연했었는데 어제 시사회가 끝나고 영화가 걱정하고 또 혹은 했던 것에 비해서 혹은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주변의 평가도 좋아서 기분 좋아서 한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즐거운 술자리였겠네요. 네네. 예. 네. 더 웹툰. 네. 거기서 어떤 역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남녀 주인공은 이시영 씨하고 네. 그다음에 엄기준 씨고요. 엄기준 씨, 네. 이시영 씨. 네. 뭐 그 다음 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영화는 봐야죠.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주연급 조연. 특히나 공포 영화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네. 공포 영화에서 배우 권혜여를 볼 수 있다는 것. 각별한. 저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예. 공포 영화 글쎄요. 저도 제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네. 사실 공포 영화가 제일 무서운 순간은 역시 무섭지 않을 때죠. 예. 돌아버리죠, 진짜. 돈이 아깝고 정말. 공포 영화가 무섭지 않을 때 정말 공포 그 자체죠. 그러게요. 네, 돌아버립니다. 근데 이번 영화는 그런 면에서 좀 제갑하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깔끔한 영화가 나왔다라고 자평합니다. 그렇군요. 연애 영화에 나오는데 남녀 주인공이 매력이 없는다거나 코미디 영화 하는데 전혀 웃기지 않는다거나 이런 슬픈 것도 있습니다만 최보람 선생님께서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배우에게 있어서 술은 필수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은 술을 먹고서 그날에 한 것들을 다 잊어먹어야 된다. 네, 망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연기를 할 수 있다. 실제로 MBC의 수의실을 지키고 계신, 경비실 지키고 계신 분들은 최비란 선생께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보더라도, 오늘은 수사반장을 하시는 날이구나. 아니야, 오늘은 전원일기야. 이걸 맞추셨대요. 네. 그러니까 수사반장을 하실 때는 눈빛이 형형하고 절대 있는 걸음으로 딱 오시는데, 전원일기 하실 때는, 안녕하시오. 이러면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분만의 특별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계인 씨 같은 경우는 평생 똑같아서 아무리 술을 먹어도 10년 전에 하던 얘기 반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네. 제가 처음 봤던 것은 TV를 통해서 뵌 것은 바로 차인표 씨의 출세작이었던 사랑하는 그대 품 안에. 네. 거기서 백화점의 구두 가게 점원으로 나오셨죠. 구두 코너에.
근데 네. 갑자기 이 라디오의 이 분위기가 네. 굉장히 올드 패션이에요. 갑자기 그럼 안 되나? 네, 이런 분위기로 가죠. 이거 아니 지금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네. 지금 얘기도 할 겁니다. 사실 뭐 데뷔작은 그게 아닌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사랑하는 그대뿐만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실제 데뷔작은 훨씬 더 좀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SBS 창사 특집급 머나먼 송바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처음 드라마 촬영은 시작했던 거였고 그렇군요. 방송이 시작했던 것 자체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근데 그보다는 영화를 먼저 시작했었고요. 그렇죠. 네. 네, 연극 배우였죠. 탤런트가 TV 탤런트가 아니라 연극 배우입니다. 근데 그 구분이 참 웃기죠. 예, 세상에 참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그 구분법인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그냥 연기자면 연기자고, 그냥 배우면 배운 거죠. 뭐, 그게 거기에 어떤 구분. 근데 그게 과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뭐 혹은 한국에서 방송이라는 듯이 개국했던 시절에 보면요. 네. 그 당시에 다 메인 롤들은 그 국립극장에 계시던 연극 선배님들이 다 또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구분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80년대 거치면서 각 방송사들이 소위 말해서 기수 탤런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장사.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일종의 기수 탤런트를 뽑고 하는 과정들의 속에서 그것이 마치 사측의 홍보 전략식으로 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뭐 탤런트란 단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조되고 마치 이렇게 그랬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사실은 그런 구분이 되려 없었죠. 어쩌면은. 네. 근데 요즘 다시 그런 게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예. 네. 대학로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네네. 예, 쫙 이렇게 브라운관에 진출하셔갖고 예. 배우라는 그 직업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수는 라이브 무대에서 잔뼈가 굵으면은 벌써 나이가 들어갔고 사람들이 외면하거든요. 네. 예. 근데 배우는 대학로에서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으면은 그것이 원숙함으로 나타나서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가수하고 연기자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예를 들면 가수는 만약에 하나의 히트곡이 있다면 그걸로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렇긴 해요. 네, 하지만 배우는 하나의 히트작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남겨진 기억일 뿐이지 늘 새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도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저 같은 경우 생각 차이라면 뭐 가수는 맨정신의 노래를 부르고 저 같은 경우는 술을 마셔야지만 부른다는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 네,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제 생각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예. 예. 아, 저 아픈 지적을 해주셨군요. 네. 그리고 또 얼굴로 승부하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또 얼굴로 승부하는 배우도 있고. 뭐. 아, 그래요. 예. 사실 지금 TV 브라운관에도 보면은 연기는 소위 말하는 발연기지만 지명도 그리고 미모로 한몫 보는 그런 젊은 출연자들 옆에서 든든하게 그 방송 그 드라마의 영화의 중심을 잡아주는 분들은 주로 연극 배우 출신들이잖아요. 글쎄요, 뭐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구분도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소위 아이돌 출신의 젊은 연기자 혹은 가수분들과 작업을 해보면은 그들의 성실성이라든지 그런 태도들을 보면은 보고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돌 뭐 연습생 출신 이런 과정이라는 게 의외로 긴 시간 동안 몸에 훈련과 과정이 체득돼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대려 옆에 걱정스러울 때가 있죠. 좀 쉬어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별로 그런 구분 별로 붙지 않고요. 결국은 이게 방송이라는 건 어떤 경우는 잘하고 못하고 영역이 아니고 때로는 익숙해지기 영역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기.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아서 뭐 보시는 분이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단지 이제 작품성을 논할 수 있는 작품들이 단막장 같은 걸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막 스타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배우들이 좀 다양한 스타일의 영향을 좀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게 좀 어렵죠. 네. 해효형 2002년 부산 사상터미널에서 우연히 들었던 노무현 후보 지지 연설에서의 강렬한 눈빛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겠네요. 코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호박, 룰루랄라, 바람님, 용덕이님, 귤만두님, 솔트피터님, 광감독님, 쫄매님, 악역이 색상으로 이름을 붙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액션 완전 죽였어요. 광감독님께서. 쫄맨, 진짜 사내 저도 봤습니다. 에스페로 오픈카가 권혜원님보다 더 인상 깊었던.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실 분들은 다 보신 영화. 안 볼 놈들은 절대 안 보는 영화.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예, 영화사적으로는 네. 신생님, 아리또리님, 하나와티님, 탁구공님 다 환영해 주시고요. 까막노님, 이한님, 허수님 그렇습니다. 자, 중간에 신청곡 아까 미리 약속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강산에 네, 제가 과음을 해가지고 네. 과음한 다음 날 일종의 그 술을 깨는 방식으로서 네. 가끔 듣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술이 대부분 이 음악을 들을 땐 술이 덜 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강산에 떡 됐습니다. 사람은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어도 사람은 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그 광고 끝내줘요. 예, 그러게요. 그 여고생들의 그 포즈, 그 경멸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상하게 그 아저씨들, 네. 뭐 아저씨들 나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맨정신으로도 그렇게 그 네. 행패를 부리기도 하지만 술을 못 이겨갖고 저지른 이러저러한 행태들. 윤창중? 아니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이 참 그래요. 왜냐면, 저도 참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저에게 가장 큰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냥 단언코, 잘 늙기. 네네. 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큰 그 위험 요소가 바로 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집에서만 좀 마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 홈바를 두셨죠? 그래서 주로 사람들 불러들여갖고 마셔요. 네. 아유. 그 배우로서 말이죠. 네. 사실은 뭐 대개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네. 사실은 연기만 하신다.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연기자로만 얘기를 하기에는 음악도 좋아하시고 영화는 물론 좋아하지만 음악 좋아하시고 실제로 연주도 하시고 또 카메라도 좋아하시고 이러저러한 전자제품의 얼리 어답터이기도 하시고 말이죠. 패션도 좋아하시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작은 차 구입하셔갖고는 그거 동호회장도 맡고 그러셨죠.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본인이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당연히 흥미죠. 근데 그런 일종의 자기만의 특별한 취미를 갖는다는 일이. 네.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같이 그것을 함께 좀 공유하고 즐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주 옆에서 보면은. 네. 그게 금전적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네. 결국은 그거 하기 위해서 아끼고 막 관심 갖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궁금함이죠. 맨 처음에 궁금함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건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몰두하고 있는 취미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요즘에 좀 많이 몰두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집에서 맨날 자전거를 분해했다 다시 결합했다 계속 그 짓을 합니다. 브라운통?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핸들을 바꿔봤다가 뭐 해봤다가 맨날 집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맨날. 미니벨로라고 하는 바퀴 작은 거. 네. 네, 그것도 좋아하시고 튜닝도 많이 하셔서 멋진 자전거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한 몇 년 동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전용 케이스도 있어서 비행기 타고 가실 때도 그거 들고 가셔갖고 네. 해외에서도 타고 다니시고 네. 그러셨죠? 해외에서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손을 크게 다친 적도 있죠. 네. 네. 여기서 자빠졌다는 것과 넘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렇죠. 건 뒤로 넘어지는 거고 자빠지는 것은 앞으로.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통 자빠짐은 음주를 동반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 링에서도 그것도 비 오는 날 미끈등 하면서 앞으로 자빠지면서 링에서도 뒤로 넘어졌을 때보다 앞으로 자빠졌을 때 KO 확률이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뒤로 넘어지는 건 중심을 잃을 경우가 많은데 네. 자빠지는 건 앞으로 그냥 문대성 선수가 금메달 딸 때도 네. 앞으로 잡아뜨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한번 딱 쳐갖고 뒤돌을 차게 해갖고 앞으로 잡아뜨렸죠. 아, 논문. 아, 문대성. 네. 네. 논문 문대성 네, 선생. 네, 논문 문대성. 네. 의원이라 불러야죠. 의원이죠. 네. 참, 아유. 그 몽당연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네. 몽당연필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기는 합니다만. 글쎄, 아시나요? 사람, 청취자분들께서. 아, 우리 국민TV 조합원들의 이게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네.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일본 땅에 있는 제1본 조선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라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현재 주재원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몽당연필은 일본에 있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역 대지진 피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한국 땅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일본에 많은 돈이 전달되기도 했죠. 근데 정작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사회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전달할 방식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피해의 중심에는 또 제1본 조선학교와 그 구성원이 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또 주변에 오랜 시간 동안 제1본 조선학교와 관계를 맺고 알아왔던 많은 분들이 피해 소식을 듣고 급히 모여서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긴급히 모였던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몽당연필이라고 만들었고 그 중심엔 많은 영화, 또 배우, 음악,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서 제1본 조선학교를 돕기 위한 몽당연필을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활동해 왔고요. 지금은 정식 단체로서 제1본 조선학교를 알리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일본 땅에서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제2동포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과거 일제 치하에서 고생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반성과 배상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서 일본 사회에서 억압받고 처벌받는 제1본 동포 사회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일본 땅에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거지만 네네. 그게 한두 개 그냥 시범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한때는 약 5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도에 네. 해방이 되자마자 그 땅에 남았던 사실 그 일본 땅에 잘못치 200만 명 가까운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숫자는 워낙 이렇게 들쑥날쑥했어요. 잘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도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다시피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는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은 언제쯤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낳고 기른 아이들이 바로 고향에 돌아갈 때 우리말을 잊어버릴까봐 자기 잘 자리도 없으면서 45년 가을 겨울부터 아이들을 위한 한글 교습소를 엽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제2조선학교의 출발이고요. 그래서 일본 땅에는 제1본 조선학교의 보통 개교 연도는 1946년도인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교들이 체계적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부터 대학 과정까지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져서 한 60여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난 대진제라고 표현합니다만 동북 지방의 대진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학교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 그렇죠. 네. 그게 왜 어떠냐면요. 그 일본에서의 제1본 조선학교는 일본 땅에서 정식 학교로서의 그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학교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학원, 요리학원 이런 수준의 정부로부터 처우를 받고 있는데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학원급이니까 기타 학교로서 기초적인 보조금 한 몇만 원씩은 줬는데 이 지진 피해 이후에 그 사회 자체가 우경화되면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보조금조차도 다 끊고 있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바로 오사카
오사카. 그 유신의 예.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오사카,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모토. 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은 지역에서 지금 기본적인 보조금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모든 학교들은 무상입니다. 초등 예. 뭐 고교도 그런데 제2조선학교만큼은 무상이 아닙니다. 네, 어려움이 많죠. 네. 그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이 절실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고 또 지금은 또 이민 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서 영어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각 민족의 각 나라의 언어, 습관, 문화를 존중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이런 거에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곧 미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일본인들은 그 다르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중국 역시 자치구로 인정하면서 네, 하위부동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일본은 제2조선인의 존재와 그들의 실제 삶을 인정하는 순간 네.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예.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그 일본 땅에서 있는 제2조선인의 모습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네. 차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 월남전에서 우리가 월남 땅에서 했던 나쁜 짓들, 네. 나쁜 짓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 우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지만. 자, 근데 이렇게 예. 얘기하다 보면 너무 뭔가 무거워지는데요. 네. 사실은 그 제1본 조선학교는 아시다시피 조총련 계열의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절부터 이 중에 이념의 네. 대결장에서 그 학교가 늘 언급이 되는 과정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현재 제2조선학교의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들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예. 일본 내에서는 북한 국적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 계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나머지 분들은 조선적이라고 해서 중국의 조선족이 아니고 네. 호적할 때 적자를 써서요. 즉 무국적자입니다. 해방전의 조선. 그러니까 메가더가 예, 예. 일본 점령 속에서 이 일본 땅에 남은 이 한국 사람들 뭐라고 호칭해야 될까? 그러니까 네. 한반도에는 아직 정식 정부가 수립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과거 조선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조선적으로 분류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그래도 첫 번째가 뭐든지 통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은 언제나 돌아가야 될 내 땅은 분단된 땅이 아닌 통일의 땅. 네. 그리고 그 돌아갈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부분 경상도 분들이시고, 네. 네, 과거 징용되시고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뭐 경상도, 제주, 연고도 참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죠, 다. 네. 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학교가 그런데 가보면 너무 감동을 줍니다. 예, 학교라는 공간이 글쎄요. 병희 씨는 가봤죠. 우리 학교라는 말 뒤에 긍정적인 표현을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써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기껏해야 우리 학교는 무슨 대학교 몇 명 보냈어. 예, 예. 우리 학교 최고 이겼어 정도. 네.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욕이죠. 우리 학교 이사장은 뭐야 뭐. 우리 학교의 미친 개라고 불리는 그 미친 멋이지. 이제 이런 식이었었죠. 네. 그런데 일본에 갔을 때 만난 그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감동인 거죠. 우리가 좀 이 사회에서 좀 잊고 있던 학교라는 것이 해야 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돈과 경쟁이 무조건이라 최우선인 양 떠들고 있지만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그거보다는 좀 다른 가치들, 예.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야 될 가치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 경쟁보다는 나누고 연대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고 그런 것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그 일본 땅에서 차별의 역사 속에서도 그 제2조선학교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또 교원들은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모습이 지금까지 맞아요. 이 몽당연필의 활동뿐만이 아니고 제2조선학교에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그분들의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원들이 둘이 만약에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해야 될 때는 둘 중에 한 분은 교원을 포기해야 되는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교원들의 월급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대개는 지금 월급은 못 받고 있죠.
지금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뭐 6개월씩, 뭐 1년씩 월급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고. 자, 더 구체적인 혹시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네. 몽당연필 네. 다음 카페로 방문해 주시면은 다음 카페에 와서 몽당연필 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은 그리고 저희는 7월 5일 날 바로 응원을 하기에 작년 도쿄에 이어서 이번 7월 5일 날도 오사카에서 조선학교를 응원하고 일본 사회의 차별을 반대하며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꾸리는 조선학교를 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한철 씨 가십니다. 네, 이한철 씨 가시고 파핀 현준, 또 저와 노래패 우리나라, 네, 심지어 저도 갑니다. 네, 손병희 씨, 그래서 많은 음악인데가 또 현지에 일본에 계신 일본분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동포 예술가들과 또 학생들의 무대까지 굉장히 감동적인 무대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현지 생방송?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 음악을 하나 듣고 와갖고는 도대체 왜 이 돈 안 드는 일을 그렇게 사서 하실까 이런 얘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이 피처링하고 이지상이 그 곡을 쓰고 부른 그리고 맞아요. 제일 동포께서 선생님이 쓰셨던 허남기 선생님이 쓰셨던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몽당연필 카페 다음 카페에 가입을 하셔갖고 들어가시면 몽당연필의 이러저러한 소식들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면면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노래들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래패 우리나라가 만든 노래들 그리고 우리 학교 맞아 여기 그 몽당연필의 그 일을 하시는 분 중에 김명준 감독 영화 우리 학교의 김명준 감독이 지금 또 좋은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어떤 영화냐면요. 이펙터를 줄여주세요. 네네. 네, 어떻게 됐죠? 네, FTX. 줄였나? 네. 아니, 잠깐만. 네. 줄였습니다. 줄인 거 아니죠? 줄였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김명준 감독이 영화 우리 학교를 보신 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도 제2동포의 삶인데요. 1970년대, 80년대 한국 고교야구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바로 제2동포 야구단에 사라져버린 마운드의 그 전설들, 제2동포 야구단에 대한 다큐멘터리 지금 촬영을 마치고 편집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거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됩니다. 예. 사실은 뭐 우리 프로야구 초창기에 큰 족적을 남겼던 그 맹장들, 그렇죠. 선수들도 보면은 제2동포 출신의 선수들이 왔었죠. 네, 김성근 감독님이 정말 그 대북격이고요. 그렇죠. 장명구 선수 있었고, 백인천 씨라든지, 대단한 김일용 그럼요. 김일용 선수 같은 경우는 최일원, 한국에서 재기를 하셔서 장명부, 그렇습니다. 하여튼 몽당연필 카페에 가시면은 이러저러한 걸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몽당연필 소풍 공연 인 오사카 함께 가요라고 하는 포스터 웹자보를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새 가입을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의 이펙터님께서 이펙터. 좀 전에 제 이펙터를 잘못 만져서 목욕탕 효과가 났었습니다만 반갑습니다. 군포시 금정동의 구절초님 오셨습니다. 평택시 죽백동에서 친일민국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친일파들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블랙 타마구? 팔달문이 있는 동작구 신대방 일동에서 라니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어이구, 여기 박수 한번.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서로 아는 사이기 때문에 이러저렇게 알고 지내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거 혈연 연고주의라고 해갖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진보개혁 쪽에서는 너무 그런 걸 오히려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보적 연고주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민TV 조합원이 뉴스타파의 후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몽당연필 회원이 돼서 우리 같은 민족을 돕기도 하는 이러한 공동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죠. 주머니에 상당히 부담이 오죠. 일명이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대중 연예인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권혜원 씨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모습들은 그래요. 까놓고 얘기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이익이 오잖아요. 뭐 불이익 글쎄요. 뭐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CF 안 들어오잖아요. 생각해보면 뭐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불이익이라는 게 금전적인 거게 뭐 대표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익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서만 혹은 방송국 스튜디오 안에서만 일하면 평생 가야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참 많은 공간에서 또 만나면서 참 많은 거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제일 자주 듣는 말 중에 그리고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는 나이 드실수록 얼굴이 좀 좋아지십니다라는 표현인데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근데 그 속에는 바로 제가 만나온 분들의 표정까지 다 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40이 넘어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요즘 갑과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속된 말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 아닙니까? 네. 내 새끼 먹여 살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밑에를 조지고 뺏고 삥 뜯고 협박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회 속에서 어쨌든 제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누군가에게 피해 안 주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직업에 대한 굉장히 긍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이 직업의 제일 좋은 점은요,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구가 뺏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응원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유지되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부럽고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지 하면서 기쁜 게 있어요. 예. 지금 보니까 보란드시님께서는 숙취에는 귀의 끝 높이, 머릿속 한 점과 그 높이에 구렛나루 속의 한 점 이렇게 양쪽 네 곳을 사혈하시면 금방 없어집니다. 한두 방울씩만 빼면 간단히 해결돼요라는 구체적인 처방까지. 사혈 피를 뺏는 거예요. 피를 빼는 겁니까? 네. 그리고 넘어지다는 쓰러지는 행위를, 자빠지다는 뒤나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말해요. 앞으로 넘어지는 것은 엎어지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저기 손병희 씨가 삑사리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렇게 대충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가면 될 줄 알았더니 역시 내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에이, 제 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될 때 이렇게 비겁하게. 바로 오는 저기. 더 킹크스님께서 해주셨어요. 윌리간미라는 노래를 듣고 싶은 닉네임이군요. 더 킹크스. 그랑브루님, 바나나 껍질님, 그리고 앗님, 가자동 특파원님, 내 사랑 고흥님, 설레임님, 그날 오겠죠니 희망님, 특히 노마도 0775님께서는 눈물 나네요. 몽당연필 카페 가입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루루랄라님, 그리고 포스트 올려주신 한라산 돌님, 하하님, 김두부님, 구민TV 개국하면 단편 드라마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에 오겠죠니 소돼지의 아이들. 제일교포 작가 가네시로 가츠키의 작품을 읽고 있는데 정말 인종차별이 심한 것 같더군요. 권누님이라고 마구마구 부르고 싶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좋은 소식은 울 딸내미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맞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할 게 아니라 후세들에게 우리 민족이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이 지금 밖에서 저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 글쎄요, 사실은 저는 이런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민족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강하거나 깊은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그거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과거의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기억해내는 일도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노래표 우리나라의 곡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노래표 우리나라 한번 검색하시고요. 거기 아마 우린 하나요라는 노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노래표 우리나라가 15년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15년, 13년 정도 되지 않았나? 15년? 15년이래요. 그래요? 예, 횟수로 15년이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촐하게 자축을 했다고 하는데 참 소중하죠. 저도 노래표와 우리나라와 알게 된 지 벌써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같이 금강산에서 술 마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갈 수가 없으니. 네. 아이고, 참. 제가 미왕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가봤는데요. 백두산은 못 가봤는데 그 이유가 예. 꼭 분단선을 넘어서 네. 내륙으로 해서 우리 땅을 통해서 가고 싶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신 분 계십니다. 네. 그것도 아주 멋진 꿈인 것 같아요. 저는 고구려 답사하느라고 네. 고구려 유적 답사하느라고 중국 땅을 통해서 갔습니다만 그때도 기가 막혔는데 북한을 통해서 보는 이 백두산은 더 근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북한에서 보면은 낮은 봉우리들 쪽에서 보기 때문에 병풍처럼 둘러서 쳐 있는 그 그림으로만 보는 그런 백두산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인사하실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까 진행자로서 또 섭외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장마 시작됐습니다. 장마 때 제가 더운 건 참는데 습기는 못 참는 사람인데 네. 또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저는 이제 새로운 드라마 또 이번에 개봉한 영화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표 우리나라의 우린 하나요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TV